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음 생에 공부한다는 건 못 풀어요. 푸시는 분들 뭐라고요? 그건 그냥 버리시고 다른 거 맞추세요. 그냥 별 필요하지 않습니다. AHP 분석 외에는 이 두 가지 필요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읽을 수도 없잖아,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다시요. 저는 눈에 같은 거 안 믿어요. 뭐라고요? 다음 생에 공부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30년 동안 수포자 하신다고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파이는 i는 1부터 i까지 xi n분의 1. 그냥 버리세요, 이거. 버리시면 돼. 근데 어떤다? 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섞어놓고란 말이에요. 섞어놓고 다음 대표값을 선택해주셔야 되면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겠죠? 다음 투표값입니다. 자, 조합평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평균도. 조합평균은 다음 생에 공부하세요.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업평균, 조합평균 문제는 안 냅니다. 풀라고 나오는 문제는 안 내요. 하지만 어떻게 대표값의 종류에 기업평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 정도는 문제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사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사평균 역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절사평균이 무엇인가는 조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사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자료를 정렬합니다. 자료를 정렬해요. 그 다음에 절사평균은 위의 일부분, 아래 일부분을 버려버리고 산술평균을 내는 것들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극단값이 있을 때, 위, 아래 일부를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는 것들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자, 다시 한번 보죠. 10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20% 절사하고 싶어요. 20% 절사. 그럼 몇 개를 버리는 건가요? 20개를 버리는 거예요. 20개를 버리는데 위에 10개, 아래 10개를 버려버리고 산술평균을 내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다시요. 선생님 5점 촉도가 있는데 위에 5를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5를 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n수만큼은 버리는 거야. n수만큼만. 위에 5개, 아래 5개 아무튼 버려버리고 나머지의 평균을 구하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절사평균. 네, 극단값이 있다면, 극단치들이 있다면 절사평균의 의미가 있을까요? 산술평균의 의미가 있을까요? 절사평균과 의미가 있죠. 근데 절사평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에 위치한 것들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순서가 있고 가운데에 위치한 것들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나올 때는 조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가 나올 때 하나가 나올 때 어떻게 내용해야 될까. 그 다음에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최빈값이라는 것은 수렴 빈도가 가장 많은 것들은 이게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 자, 여러분들 만약에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값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혈액형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값을 쓰는 게 좋을까요? 중앙값 같은 거 쓸 수 없어요. 최빈값을 써야죠. 즉 A형이 가장 많더라, B형이 가장 많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최빈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기성복이라고 할게요. 기성복 같은 거는 많이 판매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대표값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빈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중앙값보다는 최빈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입는 사이즈가 어떤가, 거기에 많이 팔아준다 생각한다면 최빈값을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힌트를 그렇게 드렸는데, 자, 혈액형은 뭐라고 여기다가 쓰시라고 하면 최빈값 옆에다가 뭐 쓰시라고요? 혈액형. 에이, 몰라.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은행이에요, 이거. 여기도. 문제은행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다 맞추시더라고. 이 정도는. 자, 대표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 데이터가 있다면 산술평균 구하시면 되겠죠? 산술평균 구하면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마용 계산기 하지 마시고 공학용으로 쓰셔야 돼요. 네?
원방향 계산기 뭐 잘못하다가 망하는 순간이 많겠죠? 그래서 꼭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압값은 가운데에 위치한데 선생님 만약에 순서가 있어야 돼. 이걸 여기에 가운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운데가 아닙니다.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순서가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남으면 나누기 2를 해버리시면 되고 하나가 나오면 그 값을 그냥 쓰시면 돼요. 중압값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중압값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중압값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중압값 체비값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나중에 오늘 오고 들어보세요. B형 들어보시라고. 이거 점수가 100점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B형은 5, B형이 7점이고 이건 5점 정도 해요. 이거 맞추셔야죠. 자, 중압값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반드시 순서가 있고 한 개가 나오면 가운데 위치에서 한 개가 나오면 끝 쓰시면 되고 두 개가 나오면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체비값은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거 뭐라고요? 출현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 9.8이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에 9.8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체비값은 뭐가 될까요? 9.8가 9.9가 되는 거예요. 체비값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8이 하나가 더 있으면 몇 개예요? 9.8도 3개, 9.9도 3개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렇죠? 체비값은 9.9와 9.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와 같이럼 극단치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극단치가 나타나는 경우 평균이 확 높아져 버리죠? 평균이 확 높아져 버리죠? 네, 이런 경우는 타당할까요? 좀 적합하죠? 이상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표값으로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압값은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조금 덜 받겠죠? 다시 말하고요?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은 이제 중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중압값은 순서가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나오면 나누기 2, 한 개가 나오면 그 값을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체빈값 한번 보겠습니다. 체빈값도 역시 극단값이 있더라도 영향은 좀 덜 받겠죠? 그런가요? 다시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요.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 게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중압값. 두 번째 체빈값. 또 하나가 절사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사평균 역시 극단치가 있다면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극단치가 있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 대표값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절사평균 버려야 되니까 버리고 평균을 내는 절사평균.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압값, 그 다음에 체빈값. 요 세 가지 정도는 표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측정불확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술평균과 분산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산술평균과 분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절사평균은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일부 버려버립니다. 측정불확도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시면 안 돼요. 1980 이런 데이터는 분석에서 포함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극단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얘가 19예요. 버려야 돼요? 포함을 해야 돼요? 19라면 포함을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1980은 버려야 되는 거 맞아요. 19면 포함을 시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을 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19라는 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절사평균에서는 버려야 되지만 그 산술평균을 구할 때 얘를 버리고 계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다? 중압값과 산술평균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중압값과 이건 실무예요, 실무. 중압값과 산술평균을 비교를 해서 3배 이상이 차이가 나면 이건 극단치가 있구나.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셔야 돼. 이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중압값과 산술평균을 비교해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버려야 되냐? 포함을 해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극단치를 버릴 거냐 말 거냐는 뒷부분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료의 수가 많다면 중앙값과 산수의 평균을 비교를 해서 좀 차이가 난다면 절삭평균을 활용합니다. 왜냐고요? 절삭평균은 많이 근접해지니까. 왜냐하면 식으면 빼면 뺐다고 뭐라고 그러고 넣으면 넣었다고 뭐라 그래요. 그렇겠죠? 아닐까요? 그때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결과 절삭평균을 해보면 중앙값에 많이 근접해지기 때문에 절삭평균을 썼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측정 불합도에서는 이렇게 극단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엑셀을 이용한 대표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버리지 속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중앙값, 트림값,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사용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 엑셀을 저도 많이 잘 쓰지 못합니다. 엑셀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 쓰시면서 이거만큼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엑셀 써보면 이거만큼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 썸 이런 거 말고요. 부문 이런 거 말고요. 네? 이런 거 말고요. V루법, H루법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인다이렉트, 인덱스, 앱치.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형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좀 A형이 나타났을 건데 여기 보면 산수평균도 구해야 되고요. 분산도 구해야 되고 근데 산수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다 구하셔야 돼. 손으로 구하실 거냐, 엑셀로 구하실 거냐. 그냥 엑셀로 구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보시면 어떻다? 내가 왜 노트북을 왜 들고 와야 되느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분 걸릴 거 5초 만에 끝나거든요. 5분 걸릴 거냐 5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입력하셔야 되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성별, 연령, 키, 몸무게, 어디 지역에 살아 이런 것들은 다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포드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대표값의 종류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위의 기억력은 3초니까. 자, 책을 꼭 가져오세요. 네? 책을 보시면 꼭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만 하시면 제발 좀 베끼세요. 베끼면 합격하세요. 베끼시면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네? 제발 있는 거 없는 거 좀 베껴요. 베끼시면 너무 합격해. 한두 명이 아슬아슬해. 한두 명이 아슬아슬해. 그때 좀 마음이 아파요. 자, 3포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포드가 뭐냐? 자, 대표값이라는 것은 위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대표값은 뭐라고요? 위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3포드는 그 대표값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대표값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3포라고 합니다. 3포. 자, 3포가 큰 게 좋을까요? 3포가 작은 게 좋을까요? 3포가 큰 게 좋을까요? 3포가 작은 게 좋을까요? 네, 저는 3포가 작은 게 좋습니다. 왜 3포가 작은 게 좋을까요? 밑집 때니까? 정확도는 아니라 정밀도 하는 거죠. 정밀도. 정밀도가 되죠. 또 얘를 뽑으나 다시 한번요. 자, 3포가 작다는 것은 우연하게 얘를 뽑으나 비슷하게 뽑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만이 있으면 그게 뽑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는 만이네? 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3포가 작다는 건 뭐라고요? 얘를 뽑으나 비슷한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밀도 혹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대표성이 있는 건가요? 반드시 충족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표성이 있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신뢰할 수 있다고 얘 데이터가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네? 다시요. 서울대학교 애들 모아놓고 시험을 봤어. 근데 편차가 작아. 근데 성과가 작아.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이 이 정도예요라고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선은 뭐라고요?